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 나라가 AI 시대를 맞아서 말 그대로 국가 전체를 풀스택으로,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싹 뜯어 고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거대한 청사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AI가 조직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어느 회사, 어느 조직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라 전체의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대한민국의 야심, 바로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과정을 마치 건물을 짓는 것처럼 기초부터 쌓아 올린다는 관점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이고 그 위에 또 어떤 층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층,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사람입니다. 인적 기반. 어떤 국가 전략이든 결국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한국의 새로운 인재 정착은 아주 명확해요. 핵심은 속도와 현장성, 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장이 곧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와,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5.5년. 이게 뭘까요? 바로 산업 현장과 딱 붙어서 일하는 AI 박사를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원래 박사과정 생각하면 엄청 긴데 이걸 이렇게 확 줄여버린 거죠. 얼마나 공격적으로 최고급 인재를 키우려 하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 시절부터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로 배우기 시작하고요. 대학에 가서는 딱 정해진 전공만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과목을 골라 들으면서 학점을 쌓는 그런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잘 훈련된 인재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연장이 필요하겠죠. 이제 두 번째 층, 바로 한국이 직접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기술이 하나 나옵니다. HBS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AI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HBS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은 20%나 끌어올리면서 배터리를 잡아먹는 전력 소비는 오히려 15%나 줄여주거든요. 바로 이런 게 진짜 기술 혁신이죠. 사실 AI 인프라를 만들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열하고 전기입니다. 기존 컴퓨터 서버들은 너무 뜨거워지고 전기도 많이 먹어서 AI를 돌리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해법은 뭐냐? 아예 판을 바꾸는 겁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소재 자체를 AI에 맞게 새로 개발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국가 전략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롯데 같은 대기업이 전기체 배터리 만들던 공장을 AI 반도체용 첨단 소재를 만드는 라인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건 그냥 한 회사의 변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공급망이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사람도 준비됐고 하드웨어도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 둘의 강력한 조합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세 번째 층, 바로 애플리케이션, 즉 응용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조업에서는 AI가 부품을 디자인하면 로봇이 바로 실험해서 개발 시간을 확 줄이고요. 정부에서는 AI 비서가 온갖 문서 요약에 민원 답변까지 척척 해냅니다. 심지어 의료계에서는 AI가 암세포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정말 전방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다 자동화되면 그럼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인데요. 핵심은 바로 보는 힘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그 안에 숨겨진 맥락, 그리고 감정까지 읽어내는 능력. 이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거대한 AI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보안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AI가 직접 코딩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럼 AI가 만든 그 코드가 과연 안전할까요? 해커가 악용할 구멍은 없을까요? 이건 국가 안보나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보안 LLM 스택.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나중에 이 코드 안전한가 하고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코드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보안 필터를 겹겹이 끼워넣는 방식이죠. 처음부터 악의적인 명령은 걸러내고 AI가 코드를 만들면 바로 다른 AI가 검사하고 심지어 발견된 오류는 또 다른 AI가 알아서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정말 철저하죠? 이런 접근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법과 기술 그리고 표준이 함께 움직이는 국가적인 전략이에요. 2026년에는 AI 안전법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들고요. C2PA 같은 기술 표준으로 이 사진이나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TSA, 타임스탬프 기술로 정부 문서 같은 중요한 기록은 절대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재 양성부터 하드웨어, 실제 적용, 그리고 마지막 신뢰와 보안의 거버넌스까지 한국이 그리고 있는 이 풀스택 AI 국가 전략의 모든 층을 함께 훑어봤습니다. 과연 이 모델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에 다른 나라들도 따라야 할 새로운 표준, 즉 미래 국가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